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학습 영어를 하는 가장 첫 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영어 발음 기호표를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는 저희 카페에서 무료로 다운이 가능하고요. 학습 교재로서는 잘 만들었다라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 영어를 하는 사람이라면 꼭 다운받아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지 짧게나마, 너무 길어지면 잘 안 보실 테니까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닉스가 아니라 저는 이제 발음기호를 강조를 하는데요. 파닉스는 이제 미국 사람처럼 영어 듣기가 되는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듣기가 안 된 상태에서 학습 영어를 바로 배우는 사람 같은 경우는 파닉스가 아니라 꼭 발음 기호를 외워야 된다는 거. 이거를 저는 강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그런 것보다는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된 페이지가 있습니다. 모르실 경우에는 이거를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에 보면요. 앞으로 배우게 될 발음 기호 50개가 모두 이렇게 망라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런 게 발음 기호다, 그런 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페이지에 다 외우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자, 이거를 보시면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똑같이. 격자를 포함해서요. 격자를. 그 다음에 A는 이 모양이 아니더라도 편하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3번. 3번을 쓰는 방법을 알려주면 됩니다. 아이들이 요게 이제 쓰는 게 좀 어렵는데요.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님께서 이렇게 하살표를 표시해서 아이가 따라서 하다 보면 금방 익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한번 하살표를 보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보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좀 이상한 모양들이 있죠. 이상한 모양 중에 하나가 이제 스 발음 나는 거 있죠. 달걀에 이렇게 줄 긋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쭉 써보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50개가 발음표가 있는데요. 그거를 10개씩 5등분을 해서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트를 배우는데 3페이지가 기본 구성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에 발음표가 나와 있고요. 발음표가 나와 있고 그 밑에 한글로 발음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배워야 될 것들이 이렇게 나란히 있고요. 그 밑에 뭐냐면 발음표가 있고 빈칸이 있습니다. 빈칸에다가 여기에 맞는 거를 찾아서 쓰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써주면 돼요. 근데 그 다음 거는 랜덤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를 경우에는 찾아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찾아서 쓰다 보면 자기가 모르게 익혀진다는 거죠.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노린 거거든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게 하는 게 줄을 긋는 겁니다. 10개인데 무작위로 되어 있습니다. 랜덤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줄을 긋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순서가 좀 바뀌어 있지만 결국 똑같은 겁니다. 줄을 긋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하고 2번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거는 뭐냐면 반대입니다. 이번에는 발음기호가 있고 한글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발음기호가 있고 한글을 적는 게 아니라 이번엔 반대로 한글 발음이 있고 발음기호를 적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 쓰는 겁니다. 찾아서 쭉 쓰면 10번이죠. 총 10개의 발음기호를 익히는데 약 12번의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번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익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50번까지 약 50개의 발음기호를 3세트를 구성을 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쭉 해서 1번부터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50번까지 쭉 익히셨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몇 페이지까지 해야 되냐면 16페이지까지 하면
이제 10개씩 하는 이제 그 16페이지까지 이게 하면 10개씩 해서 이제 50번까지 외우는 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를 보시면요. 예. 이거는 이제 20개씩이요. 20개씩 순서를 섞어놔서 그 중에 이걸 줄을 긋도록 하면서 외우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다음에 또 한 번 반복하도록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앞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했죠.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원래는 21번부터 40번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1번부터 30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이 되는 거죠. 11번하고 20번이 반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쭉 50번까지 해서 다시 이제 그 41번, 50번까지 해서 20개씩 한번 외우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번에는 뭐냐면 그 22페이지를 보시면요. 50개가 한꺼번에 있습니다. 50개가 한꺼번에 있어서 발음기호가 있고 그 밑에 한글이 적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글을 적으면서 그러니까 10개씩 배우는 거하고 그 20개씩 배우는 거하고 또 틀리죠. 그리고 이제 50개씩 배우는 거는 또 틀립니다. 난이도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근데 모를 경우에는 그 첫 페이지 아까 하셨던 거 있죠? 첫 페이지에 보셨던 거 전체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50개를 할 때 분명히 그 헷갈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를 경우에는 첫 페이지 1페이지를 보면서 받아서 적도록 하면 됩니다. 찾아서 쓰면 됩니다. 자꾸 그러니까 이거를 무작정 외우라고 하면 어려운데요. 이게 찾아서 쓰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아이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외워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1번부터 50번까지 한꺼번에 외우는 게 두 번을 이렇게 반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나면 초를 재는 겁니다. 초를 재는 건데 발음기호 빨리 읽기 하고 초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개니까요. 50초 안에 통과를 하면 됩니다. 50초 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똑 하면 스, 트, 오, 에, 기역, 아이, 취, 오이, 디귿 이렇게 해서 50번까지 50초 안에 하면 이제 통과하고 만약 50초를 통과를 못했다 그러면 다시 이제 하도록 해봐라 연습을 해봐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50번까지 다 끝난 거고요. 근데 25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발음기호를 적용해서 단어를 읽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음기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한 거는 여기서 바로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어렵기 때문에 단어를 이제 조합하는 거를 훈련을 시키려고 저희가 뭐냐면 중간에 이런 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발음기호를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W가 이게 무슨 발음이 나는지, 그 다음에 이 기호는 무슨 발음 나는지,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발음, 이렇게 해서 한글로 밑에서 쓰고, 그 다음에 이 한글을 조합을 해서 여기다 적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발음기호를 안다면 여기다가 한글로 발음을 씁니다. 그러면 그 순간 영어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한글을 조합한다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마치 이런 겁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거라고 말해주면 돼요. 자, 이걸 한번 조합을 해봐라. 그러면 아이들이 남이라고 조합을 합니다. 자,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그 위에 단지 지금은 영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애는 니은 발음 나고, 요거는 아 발음 나고, 이거는 미음 발음 나기 때문에 이걸 합치면 남이 된다. 자, 요런 겁니다. 자, 간혹 가다가 근데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를 한글일 때는 이렇게 남이라고 읽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영어가 위에 있잖아요. 똑같은 건데 이걸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발음기호지, 이건 정확하게요. 정확히는 발음기호인데 이렇게 한글로 써놓는데 어떤 아이들은 뭐냐면 이거를 만이라고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여기 이제 당황을 한 겁니다. 당황을. 분명히 한글로만 써있을 때는 남이라고 읽는 아이들이에요, 분명히요. 근데 그 위에 영어가 있으니까 당황을 했는지 이게 앞으로 가서 붙어요. 아, 그런 아이들도 있구나. 그랬을 땐 이게
한글로 너가 돼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된다.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아이들 용기를 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하면 금방 이해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점점은 뭐 장음 표시이고, 그 기울어진 R은 어 발음에 가깝다. 이건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취하고 어가 붙으면 처가 되고, 쉬하고 아가 붙으면 샤, 쥐하고 어가 붙으면 저. 그 가서 뒤에 가서 있는 것이 가서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음 표시 같은 경우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길이인지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말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불빛이 들어오는 전기와 우리가 책으로 되어 있는 전기, 전기 똑같은 전기지만 하나는 장음이고 하나는 단음입니다. 그거를 구분해서 몇 초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면서 나중에 그 음의 그 길이는 본인이 느끼는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거를 내가 캐치를 하겠다, 알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막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길이를 내가 기억을 하겠다, 그건 너무 무리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이걸 무시를 하고 나중에 가면서 깨달으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25페이지를 열심히 잘 훈련을 한 다음에요, 이런 원리로 그 나머지 약 150개의 단어를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발음기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거를 하는 도중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5페이지마다 이런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거든요. 이거는 아이들에게 5페이지를 하면 선물을 주라는 겁니다. 선물을. 아니면 스티커를 줘도 되고요. 스티커를 준다 동시에 뭐 그 당신 5페이지마다 있으니까요. 5페이지마다 뭐 이렇게 선물을 준다든가, 아니면 그 스티커가 다 모이면 이게 10개인가 될 겁니다. 5페이지마다 있으니까요. 그래갖고 10개 다 모이면 더 큰 선물을 주겠다. 뭐 이렇게 아이들한테 따로 이렇게 마련을 해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학원에서는 따로 이렇게 트리가 있어갖고요. 트리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되면 이제 뭘 이렇게 주는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일부러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5페이지마다 보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6, 이게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150개를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41페이지부터는 뭐냐면요, 이런 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진짜 단어를 이제 읽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제 쓰는 게 아니고요. 쓰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만약, 자, 이런 단어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뭐냐면, 이걸 쓴 거죠. 한글로 쓴 겁니다. 지어는 기역 발음, 우는 우 발음 나고, 이거는 디귿 발음 나니까 굿.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썼었는데 앞에 150단어는 저렇게 한글로 이렇게 쓰면서 내가 연습을 했다면 41페이지부터는 뭐냐면 이걸 머릿속에서 하라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기역, 우, 디귿 이렇게 되니까 굿이구나. 이거를 생각을 해서 쓰라는 훈련입니다. 그러면 이제 발음기호, 사전을 보면서 거기서 한글로 쓰고 있지는 않겠죠.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전을 보면 사전에 거기 발음기호가 나와 있으면 그걸 머릿속에서 조합을 해서 읽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 500페이지, 500개의 단어를 연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개.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래서 그리고 어차피 발음기호를 익히는 훈련도 되지만 단어를 읽는 훈련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발음을 한글로 쓴 다음에요. 이제 훈련을 합니다. 읽도록 합니다. 25개. 한쪽에 이제 25개, 요게 25개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요거를 가려요. 한글로 쓴 다음에 너가 이거를 단어를 읽어봐라 한 다음에, 그러면 너가 다 읽을 수 있겠니? 한 다음에 요거 한글로 쓴 거, 그 다음에 발음기호를 가린 다음에 영어 단어를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체적으로 뭐냐면 영어 단어 읽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줬습니다. 저희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꼭 말씀드릴 게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아이들한테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너 아까 이거 어떻게 읽었는지 생각을 해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아까 읽었잖아. 너 분명히 이거 어떻게 읽었는지 생각을 해봐. 이러면 안 되고요. 이 단어의 첫 글자에 해당하는 발음이 뭔지를 생각해봐. 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예? 만약 뭐다. 그럼 M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럼 M에 해당하는 발음이 뭔지를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했죠. 너 이 단어 아까 읽었잖아. 생각을 해봐. 이러면 아무런 생각이 안 납니다. 분명히요. 그러니까 첫 글자가 무슨 발음이 나는지 그거를 생각하도록. 나 아까 발음 끼워 외웠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발음이 뭔지를 생각을 해봐. 그러면 힌트가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첫 글자를 생각했으면 그 다음 글자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 글자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 글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글자 생각해서 그 다음 글자 생각나면 그거를 조합을 해서 읽다 보면 그 나머지 것도 기억이 나서 그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가르칠 때는 아까 뭐였지가 아니라 그 첫 글자가 뭔지를 생각해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어 단어를 읽을 때는요. 그걸 꼭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500개의 단어를 연습하는 훈련을 마치게 되면 50페이지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뭐냐면 다시 한번 발음교를 복습해보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5페이지에 거쳐서요. 그래서 1번부터 50번까지 다시 한번 발음교를 암기하는 걸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발음교를 다 마치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초등학생들 제가 학원에 가르쳐 보니까 초등학생들은 느리게 배우지만 나중에 이거를 정확하게 써먹습니다. 활용을 해요. 근데 중학생 이상은 뭐냐면 배우기는 빨리 배워요. 배우기는 빨리 배우는데 이걸 활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정관념이 있어서 아이들 책임이 아니죠. 선생님과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발음교를 배우면 영어를 망친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 정보 때문에 아이들도 익히게 익혔는데 그걸 써먹으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데요. 그러지 말고 아이들에게 이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서 이 발음교가 학습 영어를 하는 데는 정말 중요하다. 너가 이거를 활용하려고 들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영어 사전이 있는데요. 영어 사전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영어 사전의 역할은 어떤 단어의 뜻을 알려주는 게 한 가지인 거고요. 그 단어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영어 사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발음교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영어 단어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 발음교를 알면 자꾸 영어 사전을 활용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달라집니다. 영어 공부하는 자세 자체가 발음교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중요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꼭 그 영어 발음을 알려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아이가 영어 사전, 책으로 되어 있는 영어 사전을 활용하든 온라인에 있는 영어 사전을 이용하든 전자사전에 있는 영어 발음 기호 그거를 이용하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옆에 있는 또 단어 의미도 공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어 발음 기호를 안 알려주면 영어 사전을 자체를 활용하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고 산술적으로 결국은 50%가 줄어드는 거니까요. 의미만 안다. 발음 기호는 이용하지 않고 그러면 50%밖에 안 된다는 영어 사전의 목적이 두 가지인데 그럼 50%. 그러면 그 의미만 찾는 것만 해도 50%인데 그러려고 발음교를 알려주면 100%가 되는데도 발음교를 안 알려줌으로 해서 의미만 찾는 건 아니고 그것조차도 안 하게 된다는 거. 꼭 아셔가지고 특히나 영어를 가르치는 분들한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발음교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영어 단어를 읽지도 못하는데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다라는 참 안타까운 동굴 속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에 아이들 내몰고 있다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발음교를 배우는 데 있어서 저희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꼭 그 발음교를 외우셔서 영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